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트랜슬레이트 제마 오픈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베이스드 온 제마 3입니다. Translate Gemma는 구글의 제마 3 기반 모델 위에 만들어진 오픈 머신 번역 모델 패밀리입니다. 일반적인 챗봇이 아니라 번역에만 특화되게 튜닝된 모델이고요. 사이즈도 세 가지로 나옵니다. 40억, 120억, 270억 파라미터 버전이 있어요. WMT24 플러스 벤치마크 기준으로 55개가 넘는 언어쌍을 커버하고 여기에 저자원 언어를 포함한 더 많은 추가 언어까지 지원합니다. 목표는 연구자랑 개발자 커뮤니티가 실제로 들여다보고 재사용하고 그 위에 쌓아갈 수 있는 강력하고 투명한 모델을 제공하는 겁니다. 머신 번역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받쳐주고 있죠. 뉴스 읽기, 문서 접근, 국경을 넘는 소통까지요. 대형 언어 모델 덕분에 번역 품질이 많이 좋아졌지만 일반적인 챗 모델은 번역 정확도, 일관성, 커버리지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가장 성능이 좋은 MT 시스템들은 대부분 폐쇄형이라 연구자들이 결과를 재현하거나 응용하기가 어렵죠. Translate Gemma는 이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다양한 언어와 스크립트에서 잘 작동하는 오픈이면서 고품질인 번역 전용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Translate Gemma 레시피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멀티링걸 제마 3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대규모이면서도 신중하게 구성한 병렬 데이터 믹스로 Supervised Fine Tuning을 돌립니다. 이후에는 여러 개의 리워드 모델을 써서 번역 품질과 자연스러움을 직접 겨냥하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적용해요. 그 결과 55개 언어쌍 전반에서 Translate Gemma가 원래 제마 3 모델보다 꾸준히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많은 경우 더 작은 Translate Gemma 모델이 더 큰 베이스라인을 따라잡거나 아예 이겨버리기도 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큰 이득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 재료는 바로 학습 데이터입니다. 먼저 신테틱 데이터 쪽을 보면 저자들은 메들랏 4대 코퍼스에서 뽑은 단일 언어 텍스트를 제미나이 2.5 플래시로 번역해서 씁니다. 메들랏 400은 수백 개 언어를 커버하죠. 각 언어쌍마다 최대 1만 개 정도의 고품질 신테틱 예제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신테틱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특히 저자원 언어 쪽에서는 사람 손으로 번역된 병렬 코퍼스도 같이 가져옵니다. 이 데이터들은 스몰과 가티토스 데이터셋에서 오고 대표성이 낮았던 언어들을 더 넓게 커버하도록 설계된 자료들이에요. Synthetic Data는 막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단일 언어 문장을 길이별로 버킷으로 나누고 거기서 큰 풀의 후보 소스 문장을 샘플링합니다. 각 소스 문장마다 제미나이 2.5 플래시로 번역을 2개 생성해요. 하나는 그리디, 하나는 샘플링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메트릭 X24Q이라는 품질 추정 지표로 둘 다 점수를 매긴 다음 샘플링 출력이 그리디 디코딩보다 확실히 좋은 소스만 남깁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더 공격적인 샘플링이 효과를 내기 쉽거든요. 이렇게 고른 소스에 대해서는 번역 샘플을 128개까지 생성하고 다시 메트릭 XQ로 가장 좋은 걸 고릅니다. 이 과정은 단일 문장뿐 아니라 더 긴 텍스트 세그먼트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모델이 짧은 문장부터 롱폼 번역까지 모두 잘 다루도록 학습됩니다. Supervised Fine-Tuning에 쓰인 데이터는 WMT24++에 있는 55개 언어쌍만이 아니라 수백 개 언어를 아우릅니다. 독일어, 스페인어 같은 고자원 언어도 들어가고 SMOL과 카티토스에서 온 저자원 저대표 언어들도 많이 포함돼요. Reinforcement Learning 단계에서도 비슷한 번역 믹스를 쓰지만 일부 사람 번역 전용 데이터셋은 Supervised Fine-Tuning에만 사용됩니다. 이렇게 폭넓은 커버리지가 모델이 특정 평가 언어를 넘어 더 넓은 언어들로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번역에 너무 세게 파인-튜닝을 하면 모델이 다른 일을 다 잊어버릴 위험도 있죠. 이걸 막기 위해 Supervised Fine-Tuning 데이터 믹스의 약 30%는 원래 제마3 학습에 쓰였던 일반적인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로 채웁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순수 번역 엔진으로만 붕괴되는 걸 막고 더 넓은 추론 능력과 지시 따르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 번역 워크플로에서도 이런 능력이 여전히 유용하니까요. Supervised Fine-Tuning에서는 공개된 제마3 체크포인트 40억, 120억, 270억 파라미터 버전에서 시작합니다. 카울드론 SFT 툴링을 쓰고 옵티마이저는 에다 팩터, 러닝 레이트는 1, 2, 4, 배치 사이즈는 64, 총 20만 스텝을 돌립니다. 임베딩을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임베딩은 고정,
freeze해요. 임베딩을 고정하는 게 번역 성능에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왔고, 특히 파인 튜닝 데이터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언어나 스크립트에서 효과가 컸습니다. Supervised fine tuning이 끝나면 저자들은 번역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reinforcement learning을 적용합니다. SFT 모델을 초기 폴리시로 두고 여러 개의 reward 모델 앙상블을 사용해 최적화해요. 이 리워드는 전체적인 번역 품질뿐 아니라 자연스러움 같은 더 세밀한 측면도 반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시퀀스 단위 보상과 토큰 단위 보상을 같이 쓴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크레딧 어사인먼트가 좋아집니다. 문장 전체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구간이 페널티나 보상의 원인이 됐는지 모델이 배울 수 있거든요. 리워드 앙상블 구성이 꽤 풍부합니다. Metric X 24.xxl QE는 레퍼런스 번역 없이도 MQM 스타일 품질 점수를 예측하는 학습된 회귀 지표예요. 제마 어토 MQM QE는 제마 3를 기반으로 사람 MQM 어노테이션에 맞춰 파인 튜닝한 스팬 레벨 에러 모델이라 구체적인 에러 스팬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습니다. CRCRF는 신테틱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문자 n그램 겹침을 보는 더 단순한 지표고요. 내추럴네스 어토레이터는 LLM에서 저지 방식으로 원어민이 쓴 것처럼 안 들리는 스팬을 표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마3의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가져온 제너럴리스트 리워드 모델이 있어서 모델이 넓은 추론과 인스트럭션 폴로잉 행동에 계속 잘 맞춰지도록 도와줍니다. RL 알고리즘에서는 매트릭 X나 TRF 같은 시퀀스 레벨 보상을 리워드 투 고 신호로 바꿔서 출력에 포함된 모든 토큰에 브로드캐스트합니다. 여기에 오토 MQM이나 내추럴랜네스 레이터 같은 스팬 레벨 모델에서 나온 토큰 단위 애드번티지는 더해줘서 개별 토큰이나 스팬에 더 정밀하게 보상이나 페널티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합쳐진 애드번티지는 업데이트 전에 배치 정교화, 배치 노멀라이저가 젖히고요. 이 하이브리드 방식 덕분에 모델은 번역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과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피드백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텍스트 번역 평가에는 55개 언어쌍을 포함한 WMT24 플러플러 벤치마크를 사용합니다. 매트릭 X24로 결과를 보고 여기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MQM 스타일 에러가 적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코미트22라는 강력한 학습 기반 지표를 쓰고 이쪽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세 가지 모델 사이즈 모두에서 트랜슬레이트 제마가 두 지표에서 원래 제마3 모델을 꾸준히 앞서요. 특히 120억 파라미터 트랜슬레이트 제마 모델은 275 파라미터 제마3 베이스라인을 넘어섰고 40억 트랜슬레이트 제마 모델은 대략 120억 베이스라인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분명한 이득이죠. 숫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70억 파라미터 모델에서 매트릭 X는 4.04에서 3.09로 떨어지고 퍼메텟은 83.1에서 84.4로 올라갑니다. 120억 모델은 매트릭 X가 4.86에서 3.60으로 내려가고 커메텟은 81.6에서 83.5로 올라가요. 40억 모델은 매트릭 X가 6.97에서 5.32로 좋아지고 커메텟은 77.2에서 80.1로 상승합니다. 상대적인 향상이 꽤 큽니다. 특히 중요한 건 RL 단계에서 커메텟을 직접 최적화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커메텟이 좋아졌다는 건 보상으로 쓴 지표를 넘어 다른 매트릭으로도 성능 향상이 일반화된다는 뜻입니다. 개별 언어 쌍으로 들어가서 봐도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Translate 제마는 평가된 55개 모든 방향에서 매트릭 X 점수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독일어는 1.63에서 1.19로 좋아지고 영어 스페인어는 2.54에서 1.88로 내려갑니다. 저자원 언어에서는 향상이 더 두드러져요. 영어 스와힐리는 5.92에서 4.45로, 영어 아이슬란드어는 8.31에서 5.69로 개선됩니다. 고자원 언어와 저자원 언어 모두에 이 접근법이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Translate Gemma는 프롬프트 템플릿도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소스 언어와 타깃 언어, 그리고 각 언어 코드까지 프롬프트에 명시하고 모델에게 번역 결과만 출력하라고 지시하는 형태예요. 이 템플릿은 평가할 때도 그대로 쓰이고 실제 응용에서도 이걸 쓰라고 저자들이 권장합니다. 모델 레포지토리에는 사용자 텍스트를 이 프롬프트로 자동 랩핑해주는 도구도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프롬프트를 조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Gemma 3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도 처리할 수 있는데요.
Translate 잼마가 이 능력을 잘 유지했는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저자들은 니스트라 벤치마크를 사용합니다. 자연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번역하는데 초점을 맞춘 벤치마크예요. Supervised Fine-Tuning이나 Reinforcement Learning 단계에서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추가로 넣지 않습니다. 평가할 때는 그냥 이미지와 함께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번역해달라는 짧은 프롬프트만 모델에 줘요. 바운딩 박스나 OCR 결과 같은 추가 힌트는 전혀 없이요. 니스트라 벤치마크에서는 레퍼런스 기준으로 텍스트 인스턴스가 하나만 들어있는 264개 이미지를 대상으로 봅니다. 270억 모델의 경우 매트릭 X는 2.03에서 1.58로 좋아지고 코멧은 76.1에서 77.7로 올라갑니다. 120억 모델은 매트릭 X가 2.33에서 2.08로 개선되지만 코멧은 약간 떨어져요. 40억 모델은 매트릭 X는 거의 그대로지만 코멧은 69.1에서 70.7로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멀티모달 파인 튜닝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특히 가장 큰 모델에서 텍스트 번역 현상이 이미지 번역에도 꽤 잘 이어진다는 걸 시사합니다. 자동 지표도 유용하지만 결국 사람 평가가 골드 스탠다드죠. 저자들은 MQM 평가를 돌립니다. 전문 번역가들이 에러 스팬과 심각도를 표시하는 방식이고 10개 언어상에 대해 진행했어요. 소스 언어에는 영어, 체코어, 일본어 등이 포함되고 텍스트 도메인은 문학, 뉴스, 소셜미디어 등 다양합니다. 각 언어상마다 270억 파라미터 제마 3 베이스라인과 120억, 270억 트랜슬레이트 제마 모델을 비교합니다. 어너테이션 수집에는 엔테아2를 쓰고 같은 평가자가 한 문서에 대해 모든 시스템을 평가하는 수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세팅을 따릅니다. MQM 결과는 배체로 자동 지표와 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Translate Gemma 27B는 보통 Gemma 27B보다 MQM 점수가 낮아요. 즉, 에러가 더 적거나 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저자원 언어상에서 이득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영어 마라티어는 MQM이 약 1.6점 정도 좋아지고 영어 스와힐리는 약 1점, 체코어 우크라이나어도 약 1점 개선됩니다. 예외도 몇 개 있어요. 독일어가 타기 싫을 때는 모델들이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어 영어에서는 Translate Gemma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자세히 보면 이 태보는 고유명사, Named Entity 번역 에러가 늘어난 데서 오고 다른 에러 카테고리들은 개선됐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WMT24++셋을 넘어 팀은 영어 중심의 추가 언어상들에 대해서도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아르메니아어, 하와이어, 서프리지아어, 웨스턴 프리지안, 위구르어, 자바어 같은 언어들이 포함되고 이 외에도 여러 언어가 더 있어요. Supervised Fine-Tuning 믹스에는 영어가 아닌 언어상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암하라어, 아랍어, 광둥어, 만다린, 체코어, 독일어, 우크라이나어, 중국어, 스와힐리 같은 조합이죠. 이렇게 넓은 커버리지는 트랜슬레이트 제마를 소수 벤치마크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에 쓸 수 있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절대적인 번역 품질은 여전히 큰 모델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트랜슬레이트 제마 덕분에 사이즈 간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WMT24++ 기준으로 120억 트랜슬레이트 제마 모델은 270억 제마 3 베이스라인을 실제로 앞서고 40억 트랜슬레이트 제마 모델은 120억 베이스라인에 꽤 근접합니다. 즉, 훨씬 낮은 연산 비용으로도 고품질 번역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배포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트랜슬레이트 제마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일본어, 영어처럼 고유명사 번역이 나빠지면서 다른 부분은 좋아졌는데도 전체적으로는 퇴보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작은 40억 모델은 이미지 번역에서는 향상이 크지 않은데 모델 용량 한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Reinforcement Learning 세팅이 학습된 지표와 LLM에서 저지 리워드 모델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 지표들 자체가 편향되거나 정렬이 어긋나 있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죠. 그리고 모델이 멀티모달 능력을 유지하긴 했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멀티모달 파인 튜닝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Translate Gemma는 제마 3 위에 구축된 번역에 초점을 맞춘 오픈 모델 캐밀리입니다. 사람 번역과 신테틱 병렬 데이터를 신중하게 섞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 다양한 리워드 모델이 이끄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결합한 레시피예요. 그 결과 55개 언어상 전반에서 매트릭 X와 코멧 모두에서 꾸준한 향상을 보여주고 작은 모델이 더 큰 베이스라인을 따라잡거나 넘어서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동시에 이미지 안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능력도 유지되거나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 모델들은 앞으로 머신 번역 연구와 실제 응용을 위한 강력하고 개방된 기반으로 쓰이도록 설계된 셈입니다.